현재 한국의 급수 한자는 8급부터 1급까지 3,500여 자가 급수별로 정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분류는 한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한국어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여 더 어렵게 되어 있다. 훈민정음은 발음이 가획되어 글자를 만들고 한자는 뜻이 더해져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 한자를 만든 방법 그대로 복원하여 한눈에 이해가 되도록 분류법을 바꾸어 공개한다. 그러면 급수가 필요 없이 알아지는 공부법이 된다. 계집녀와 어미무 매양매 말무는 8급 7급에서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집녀를 배우면 다 통하는 글자이므로 제1강에 배치했다. 이제부터 8급 계집녀가 1급 한자가 되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계집녀는 무릎 꿇은 여자의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성씨성은 날생이 결합하여 생명을 출산하면 바로 받는 성씨라는 것을 표현한 글자였다. 편안할 아는 진면이 결합하여 여자가 거주하는 집을 말한다. 남편은 바깥 사랑채에, 부인은 안채에 거주하며 안사람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편안할 안 안전할 안으로 불렸던 것이다. 샘수를 알기 위해서는 끌루를 먼저 알아야 한다. 끌루는 나이든 할머니의 성긴 흰머리를 빗으로 빗는 것을 끌다로 표현한 글자이다. 그래서 손을 결합하여 위에 머리숱이 적어 셀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비로소 씨는 별태와 결합했는데 먼저 별태를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글자이다. 아직까지 이 별태를 정확히 밝힌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 최초로 북두칠성임을 공개하는 것이다. 별태는 국자처럼 생겼다고 국자별이라 부른다. 이를 입구로 표현하여 별태가 된 것이다. 생명탄생을 북두칠성에서 점지해주고 죽으면 다시 돌아가는 곳도 북두칠성이다. 그래서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두칠성이 큰 곰의 뜻도 있다. 고뭉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훗날 불교가 도입되어도 우리의 민족신앙은 칠성각 삼성각을 북쪽에 배치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비로소 씨는 여자가 별을 받음으로써 여자의 도리가 시작되었다고 만든 글자였던 것이다. 중요할 요는 여성의 가채머리를 손으로 만지는 표현의 글자이다. 5세기 고구려 벽화에도 남아있는 가채머리를 보면 당시 여성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허리요는 중요할 요를 결합하여 신체 일부 중 중요한 허리를 표현하고 있다. 종로는 또우와 결합했는데 또우의 어원이 일하는 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자의 어원 무릎 꿇다와 결합하여 무릎 꿇고 일하는 종을 표현한 글자를 만들었다. 계집녀가 결합되어 있어 여자종일 것 같지만 남자종 노이다. 여기서는 무릎 꿇다가 결합한 것이다. 종로는 기본 글자이다. 여기에 결합된 성넬로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데도 뒤 3급에 있었다. 그래서 먼저 설명했으니 다음 글자 성넬로가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성넬로는 앞에 종로의 마음이 결합되어 있다. 대부분 마음심이 아래에 붙으면 상심하다, 걱정하다 등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종의 마음이니 일만하니 성날 것이라는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힘쓸로는 힘력이 아래에 결합했으니 힘쓴다는 뜻으로 만들었다. 계집종비는 5세기 고구려 수살리 고분에 정확히 나오는 글자이다. 일산을 들고 있는 어린 여종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 글자를 보면 기원전 1500년 전 상나라의 생활 양식이 기원 후 500년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러면 노비는 남자종 노와 계집종 비가 결합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같을 여는 입구가 결합되어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말, 결혼 후에는 남편의 말, 남편 사후에는 아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의 뜻을 글자로 만든 것이었다. 용서할 서는 같으려와 결합한 마음이 서로 같으니 용서가 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첩첩은 설립이 결합되어 있지만 원래 글자는 매울신이 결합된 글자였다. 매울신의 원뜻은 맵다, 매워서 눈물 흘리다이다. 그래서 첩은 매일 밤 눈물 흘리며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라는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이 글자도 3급에 분류되어 있는데 다음 글자 이을접이 4급에 나와 있으니 잘못된 분류라 먼저 설명하였다. 이을접은 첩첩과 손이 결합하여 첩의 역할이 자손을 잇기 위한 것이므로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여 있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빠를 첩의 뜻도 원 나무에 빨리 이어진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묘할묘는 아래의 묘할묘를 먼저 알아야 이해하기 쉽다. 가물현이 결합되어 북극성이 실처럼 감기는 모양을 보고 오묘하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였다. 검을현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북쪽 하늘이 검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자여가 가물현을 대체하여 묘할 묘로 사용되는 이유는 여자의 허리가 유연하여 남자를 감는다는 뜻으로 가물현을 대신하여 사용한 것이다. 사진의 복희여와도를 보면 그 뜻이 이해될 것이다.
손 아래 누이매와 결합한 안일미는 아직 덜 자란 나무라는 뜻으로 나보다 어리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동생 매로 사용된다. 그 남편은 매제가 되는 것이다. 손이누이자는 가시자로 표현하여 나보다 나이 많은 누나를 뜻한다. 그래서 누나의 남편은 자영이 되는 것이다. 시어머니고는 예꼬와 결합하여 시어머니임을 표현했다. 아가씨 남과 결합한 어질량은 착하다의 어원이므로 착한 아가씨로 사용한 것이다. 다랑무는 끌로와 결합했는데 7급에서 끌로의 어원이 위에 머리를 만지다의 뜻이므로 나무를 결합하여 위에 있는 다락을 표현한 것이었다. 허망할망에 결합된 망할망은 땅을 파고 숨다 숨어서 안 보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자의 어원 숨어서 무릎 꿇고 있다는 뜻이다. 완전히 망했다는 뜻이다. 방해할방에 결합된 모방은 거역하다의 뜻이 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바짓가랭이를 잡고 거역하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혼이날호는 어두우론과 결합했지만 원래 뜻은 결혼 후 남자가 첫날 밤을 치루는 행동을 묘사한 글자였다. 혼이날이는 이날인의 어원 끼어 있다가 결합하여 여자가 끼어 있다는 첫날 밤을 치루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혼인의 정확한 뜻은 남녀의 첫날 밤을 말하는 것이다. 며느리부는 빗자루추와 결합했는데 재미있는 글자이다. 아직까지 이 글자를 해독한 사람이 없다. 빗자루가 있으니 며느리가 빗자루질한다고 생각하여 만든 글자인 줄 알겠지만 잘못된 해석이다. 이는 꾸어다 놓은 빗자루 보릿자루라는 한국인의 속담이 그대로 반영된 글자이다. 즉 시집온 며느리는 아직 시집에 적응하지 못해 한 곳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아내부는 잘못된 해석이며 새색시부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후 이런 내용을 모르는 한족들이 그냥 아내부로도 사용하여 지금에 전해진 것이다. 예쁘련에 결합된 장구벌레여는 몸 한쪽까지 보여 깨끗하다 맑다의 뜻으로 여자와 결합된 것이다. 맑고 깨끗한 여자가 예쁘다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같은 듯하다. 온당할 타와 결합한 손톱조는 위에서 당기다는 뜻이 있다. 꿇어 앉아있는 사람에게 편하게 앉으라고 권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였다. 그래서 온당할 타와 편안하게 하다의 뜻이 나오는 것이다. 왕비비는 몸기와 결합되었지만 원래 뜻은 첩첩의 글자에 시중드는 여자가 있는 것이 왕비라 표현했다. 결국 왕비도 첩의 개념이었다. 간사할 가는 여자 셋이 모이면 간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자원리를 몰라서 그렇다. 무릎 꿇은 죄인 3인이 모두 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한다고 간사하다 했던 것이다. 아내처는 여자의 머리 위에 손의 결합으로 결혼 후 첫날 밤 비녀와 머리를 풀어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내가 됨을 표현한 글자였다. 우거질 처는 아내처의 풀초를 결합하여 풍성한 머리 장식처럼 풀이 풍성하여 우거진 것을 표현한 글자였다. 중매 매는 아무무의 어원 달콤한 과실을 여자와 결합하여 열매를 맛보는 여자의 뜻으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여자인 중매쟁이를 뜻하는 글자이다. 싫어하려면 겸할 겸의 어원 고개 숙인 두 사람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의 글자이다. 그기에 여자의 어원 무릎 꿇다가 결합하여 무릎 꿇은 두 죄인을 의심하다 싫어하다의 뜻으로 만든 글자였다. 너 여는 물이 무릎 꿇은 것처럼 굽이쳐 흐르는 여수를 칭하는 글자였다. 이후 무릎 꿇은 뜻으로 상대를 하대하는 말 너로 사용한 것이다. 조카질은 누이의 자식을 조카라 했는데 현재는 남형제의 자식도 조카라 한다. 강할 강성씨강은 양과 여의 어원 무릎 꿇다가 결합하여 두 마리 양이 싸우는 장면을 표현한 글자였다. 두 마리 양이 싸우면서 무릎 꿇고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고 강하다라고 만든 글자이다. 성씨강은 양을 키우는 종족이거나 강인한 부족의 사람에게 붙여진 성씨였을 것이다. 아가씨 양은 도울양의 어원이 두 갈래의 머리를 닦는 것을 도와주는 표현이 결합되었으며 끝을 묶었다는 표현도 있다. 흙토가 결합되어 싸타 따타는 표현도 있다. 그래서 머리를 따은 여자로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 양인 것이다. 해산할만은 원래 다리 사이 아기가 나왔다는 표현을 했다. 설문에서 면할면으로 변경되어 늦었지만 출산을 하여 여자의 책임을 면했다는 뜻으로 해산할만으로 사용했다. 아리따울 요는 어릴 요의 어원 어리다와 결합하여 어린 여자를 나타낸다. 어린 여자가 아름답다 유염하다로 사용한 글자이다. 예쁘료는 원래 건널 섭과 결합한 글자였다. 물 건너간 여자라는 뜻으로 떠난 여자가 예뻤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였다. 훗날 조짐조와 결합되어 의미가 많이 사라진 글자로 전해지고 있다. 미녀원은 이혜원의 어원 당기다와 결합한 글자로 당기는 맛이 있는 여자라는 뜻으로 미녀원을 만들었다. 예쁠려는 아우를 병의 어원 아울러 합하다의 뜻이 결합하여 예쁘기까지 한 여자라는 뜻이다. 즐기리는 빛나리의 어원 악기인데 여자와 결합하여 악기와 여자를 합쳐 즐기다로 만든 글자이다.
시집갈 가는 여자가 다른 집으로 간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가늠할 가는 줄기간의 원뜻 줄기를 잡다와 여자가 결합하여 여자가 줄기를 잡다를 표현했다. 남성의 줄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비유하여 가늠하다로 사용했다. 붙잡을 나는 종로와 손의 결합으로 무릎 꿇고 손으로 잡는다는 뜻으로 붙잡을 나로 사용했다. 쇠내 노는 활궁을 결합하여 긴 사거리와 연발 사격이 가능한 석궁을 표현했다. 설문 이후 만들어진 글자라 어원은 결합하지 않고 글자를 만들었다. 둔한말 노는 말과 종로가 결합하여 종의 머리가 둔하다 미천하다는 뜻을 가져와 둔한말에 비유한 글자이다. 아첨할 미는 눈썹미의 원뜻 윗속눈썹과 결합하여 눈썹이 깜빡이는 것을 무릎 꿇다에 비유하여 아첨하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춤출사 사바세상사는 모래사가 사막에서 흩날리는 모습을 춤추는 옷자락에 비유하여 만든 글자이다. 사바 세상 속세의 세상을 음역한 글자로 사용되기도 한다. 안에 비는 손님 빈의 어원이 귀하고 높은 사람이 집에 방문한 뜻이다. 집 안에 있는 아내지만 신분이 높은 아내를 아내빈으로 사용한 글자이다. 과부상은 서리상의 다른 뜻 죽다 일타의 뜻을 가져와서 남편이 죽은 여자의 뜻으로 만들었다. 깃들일 서는 아내처의 원뜻 처의 머리망을 새의 집에 비유하여 새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유하여 깃들이다 살다로 사용했다. 형수수는 늙은이 수의 어원 부지갱이와 결합하여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의 뜻으로 형수로 사용했다. 시집시는 생각사를 결합하여 설문에도 없는 훗날 만들어진 글자이다. 한국의 시집시를 중국식 발음 시음이 나는 생각사 맡을사를 넣어 만든 글자로 보인다. 아이벨시는 별진의 어원 쟁기의 원뜻 밭을 갈다와 여자가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늦을 아는 나리를 지붕 위에 두어 해가 중천에 떴음을 표현하여 게으르다 늦었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잔치연은 해가 집안에 들어있으니 해의 정기가 집안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잔치연으로 만든 것이다. 누를 아는 안사람 집사람을 손으로 쓰다듬다 만지다의 뜻인데 누르다로 확대 해석한 글자이다. 앵두나무 앵은 목치장 앵의 어원. 어린아이에게 걸어주는 작의 목걸이를 앵두가 열린 모습에 비유하여 만든 글자이다. 수나라는 구불안의 어원, 관청에 엎드린 자세의 뜻을 가져와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이 순하다 아름답다로 사용한 글자이다. 맡기리는 벼와의 어원 고개 숙이다와 무릎 꿇다가 결합하여 자신의 죄나 처분을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맡긴다는 뜻이다. 난쟁이회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있어 키가 화살만큼 작아 보인다는 뜻이다. 시드리는 맡기리의 어원 무릎 꿇고 고개 숙인 모양이다. 이를 풀에 비유하여 시들어 고개 숙인 풀의 뜻으로 만들었다. 노풀에는 나라 이름이가 국가가 강성해지니 빼어날 외로도 사용했는데 이후 외산을 더하여 높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이모이는 오랑캐이와 결합했는데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글자이다. 어머니의 여영제를 이모라 하는데 중국인 발음 이를 가져와 단순히 합쳐 만든 글자이다. 정실적은 밑동적의 원뜻 뿌리 근본과 결합하여 정실부인 본처의 뜻으로 만들었다. 투기할 질은 여자의 칠거지악 중 하나가 투기라는 뜻으로 여자의 질병으로까지 지목하여 만들었다. 창녀창은 창성할 창의 어원 재능이 뛰어나다와 결합하여 재능이 뛰어난 여자 또는 몸파는 여자로 만들었다. 처량할 처는 얼음빙에 차다는 뜻과 결합하여 싸늘하다 처량하다로 만든 글자이다. 쓸쓸할 처는 물과 결합하여 물이 빨리 흘러가는 것에 비유하여 빨리 노년이 와서 쓸쓸하다는 뜻으로 만들었다. 장가들 취는 취할 취와 결합하여 여자를 취하는 것을 장가들다로 만든 글자이다. 질투할 투는 돌석의 어원 떨어져 나오다와 결합하여 여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시샘 질투 투기의 뜻으로 만들었다. 할미파는 물결파의 물결치는 모양이 주름살과 비유하여 만든 글자이다. 이상 계집녀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8급에서 1급까지 설명했다. 8급부터 1급까지 경계가 없음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 어미모를 같이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미모는 여자녀의 젖가슴을 강조한 글자이기에 그러하다. 매양매는 어미모의 비녀를 꽂은 표현을 한 글자이다. 고구려 벽화에도 머리가채를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결혼한 여자는 항상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았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바다에는 매양매의 물수가 결합되어 있지만 원 글자는 어미모의 젖줄을 강조하기 위해 선을 길게 표현했다. 어머니의 젖으로 자식을 키우듯이 강물이 자연의 젖줄이라는 뜻으로 만든 글자였다. 매화나무매는 나무 목 위에 작은 나무목을 그린 글자였다. 이는 봄이 되면 새 가지가 나와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만든 글자이다. 민첩할 미는 한국의 전통 혼례식에서 신부의 큰 절을 도와주는 사람의 손을 표현한 글자이다. 그래서 공손하다 민첩하다의 뜻이 나온다. 이런 풍습을 모르는 중국인들은
손을 칠복으로 변경하였다. 독독자는 어미모의 어원 저지 맺히는 모양을 풀초에 비유하여 만들었다. 엄지손가락무는 원래 손과 엄지손가락을 표현한 글자였는데 훗날 어미모를 결합하여 지금의 글자를 만들어 엄지손가락이라고 하고 있다. 가르치래는 말씀원의 어원 내리는 말씀과 결합하여 어머니가 내리는 말씀의 뜻으로 가르치다, 인도하다의 글자가 되었다. 금음에는 원래 달이 30일을 다하고 초하루가 되기 전에 달이 없는 밤을 금음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매양매와 날일은 잘못된 글자인 것이다. 날일을 달월로 바꾸고 매양매를 말무로 바꾸면 정확한 뜻의 금음해가 되는 것이다. 유모모는 어미모의 어원적과 여자녀를 결합하여 젖을 주는 여자로 유모라 표현했다. 여기서부터 급수 한자에는 없지만 어원이 정확하게 작동한 고급 글자들을 설명한다. 딸기매는 산딸기의 모양이 어머니의 젖과 닮았다고 생각하여 만든 글자이다. 되돌아보래는 원래 어미딸기 알을 낳은 후 되돌아보고 확인하고 우는 모습을 글자로 만들었다. 훗날 설문에는 어미모를 넣어 어머니를 생각하면 후회된다는 뜻으로 변경하여 뉘우치다의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번창할번은 어미와 시를 그려 다산과 자손번창을 나타내는 글자로 만들었다. 기르육은 원래 어미가 자식을 저주로 양육한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인데 해서에서 깃발유로 변경되어 지금에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계집녀, 어미모 매양매 말무의 원뜻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글자들을 8급에서 1급까지 한 번에 설명하였다. 급수를 따져 어려운 글자라는 것은 이 어원 결합 조자 원리를 몰랐기에 어려웠던 것이다.